앞으로 전 세계 로봇, 모든 로봇 기술과 모든 어떤 그 정보 통신 또 그 어떤 전기가 그 움직이는 전기를 갖다가 세세히 분할하는 기술이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하자면 수많은 전기가 아주 잘때 자른 이렇게 전기선들이 실빛처럼 퍼져가지고 이렇게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해내야 되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또 목적별을 따라서 이거 하나 드는데 전신 이렇게 드는 사람 없죠. 이쪽 조금만 주자. 어느 정도 힘을 줄 것도 무게 측정돼야 되고 이렇게 인간도 무게 측정합니다. 자동. 그래서 그에 따라 필요한 힘만을 주는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실비추처럼 어떻게 해서 전기를 나누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충전이 될 수도 있고 방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모든 어떤 몸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상체, 하체, 머리 몸 전체에서 골고루 힘을 분산을 시키되 그 시간대에 따라서 또 목적표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에 더 많이 이렇게 줘야 되고요. 이쪽에 주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더 많이 줘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각각 그때 문제 그 사안을 따라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실비추처럼 굉장히 섬세한 전기선이라는 겁니다. 전기선을 통해서 파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 수많은 작은 모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여튼 수많은 기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0.1cm, 0.001cm 또는 정보의 이동 통신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또 기판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정보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저장이라든지 명령 이렇게 정보 읽고 쓰고 각종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행이 되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부분 거기에 0.1cm나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좌표와 숫자를 주고 거기다가 틀린 그 움직임과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실핏줄 같은 이런 전기줄 기술이 전기선 기술이 나와야 되는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충방전이 굉장히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져야 되고 굉장히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때 전기의 흐름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주는 것과 정확히 주지 않는 것,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정확하게 어떤 정보의 이동 또는 정보의 저장, 정보 읽고 쓰는 것, 명령을 수행하는 것, 플러스 정기적인 이동 경로, 정기적인 전기가 각각 인체도 우리가 각각 틀리게 전기적인 힘이 인체에도 어떤 신경선이 일단 정기적인 생체의 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이렇게 모방한 로봇이 나오려면 실핏줄처럼 우리 모든 신경선 사실상 전기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선들이 구석구석 퍼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려면 수많은 전기선의 나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 차이는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퇴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인 기술은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나 또는 비행기에 쓸 수 있는데 세분화 시킵니다. 이게 배터리를 갖다 수없이 쪼갭니다. 뭐 회사별로 이제 현재 있는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드론에서도 쓰고 뭐 할 수도 있지만 8개 정도로 분할했다 합시다. 회사에서는 더 많이 분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딱 충전 플러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차 하나 충전하면 또 다음 차 들어오고 다음 차 이러면 속도가 앞에 100대 밀려 있는데 전기차 이게 플러그 하나밖에 없다면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100대의 플러그를 갖고 있으면 동시 충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충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안에 배터리가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하나 충전하고 하나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르죠. 100개 배터리로 잘게 나누게 되면은 거기다가 100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자동차 내부 안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100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동시 충전을 구조로 가져간다면 엄청나게 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한 정보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PU 얘기를 했었는데 CPU에서도 설계를 할 때 가상 CPU를 갖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CPU보다는 10개의 CPU가 낫다. 10개의 CPU보다는 100개의 CPU가 낫다는 거예요. 가상 CPU로 물리적인 어떤 이렇게 단일칩 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CPU가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최대한 잘게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CPU, 이런 단일칩 안에 CPU 역할을 하는 게 대중소로 들어갔을 때 20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설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좀 떨어져 갖고 마더보드 자체 광섬유로 이제 광통신으로 연결돼 갖고 제가 CPU가 또 잘게 또 옆에 있을 수 있다. 발열 문제만 해결되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GPU 개념을 탑재를 해가지고 병렬 연산. 그래서 이렇게 CPU는 좀 직렬 연산인데 병렬 연산을 하는 이렇게 CPU를 따로 설계해서 거기다 ALU도 숫자를 많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CPU 안에 어떤 CPU 숫자도 대중수로 들어가고 코어의 숫자도 대중수로 들어가 최대한 숫자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그 반도체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 최대한 그 숫자를 많이 확보하고 캐시 메모리 레지스터도 마찬가지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같은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최대한 숫자를 많이 집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와 어떤 캐패시터도 최대한 숫자를 대중소로 해서 목적별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크기면은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은 제가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의 어떤 도매 면적이 제한이 있으니까 대중소로 들어가죠.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려면 수많은 작은 잘 자란 그 전파를 갖다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리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큰 전파를 쓰려면 팀별로 여러 가지를 뭐 10개 쏠 거, 20개 쏠 거, 30개 쏠 거 연합해서 쏘면 된다. 팀별로. 그래서 전자전기로 완전히 크게 천전력 발휘할 때는 모든 레이더가 동시에 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A사 레이더다 그러면 동시에 그 목표를 갖다 탐지를 해갖고 전파를 몇백 군데다 동시에 이렇게 전파를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레이더의 도매,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그때 이게 팀별로 묶어서 쏜다는 거죠. 각각 서로 다른 전파를. 서로 다른 전파의 묶음을 가지고 쏘면 이 방식은 벌써 멀리 갑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 서로 이렇게 환자 보목되듯이 환자의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이렇게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돌아올 수 있고요. 거기다 번호를 매겨서 어디서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탐지로 들어갈 때도 그렇게 강한 걸 할 때는 좀 숫자를 많이 합쳐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기술도 사용하고 TV나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소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화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을 많이 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CPU에 들어갔던 이런 모든 대중소에 들어가는 모든 개념은 다른 반도체에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뭐 플로팅 게이트 같은 낸드 플래시나 플래시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숫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정보의 어떤 창고다. 정보를 저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장하는 정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저장하는 창고가 많아지면은 많은 군데서 그냥 동시에 빠르게 그 정보의 입력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차량에 내가 100대 그 차량을 갖다가 100대에다 짐을 실었어요. 근데 도로가 한 군데 바뀌고 창고가 한 군데 바뀌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하나 처리하고 그러면 도로를 100군데로 늘리게 되면 각 100개 차량에 또 100개
도로를 타고 움직이면 되게 좋죠. 그런 창고가 하나 바뀌면 한 창고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서 창고에서 이렇게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100개의 창고면 동시에 거기서 짐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도 거기다 100군데 동영상 파일이 있던 100개의 파일로 쪼개서 100개의 정보 이동 통신 도로를 따라서 가고 100개의 창고에다가 동시에 저장하고 읽고 쓴다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빠르고 발열도 없겠죠. 이런 CPU 설계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로봇도 따라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다가 이 같은 방식을 따라할 것이다. 거긴 유무선이 들어갈 것이다.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구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선과 무선의 구현은 이제 정보 이동 통신에 대해서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이동 통신에 대해서는 컴퓨터 또 뭐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앞으로는 컴퓨터, TV 결합해서도 다 이 기술을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컴퓨터조차도 저 방식을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이동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정해주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보를 반도체나 반도체 어떤 저장 장치다 그러면 0.0000000mm 이상으로도 잘게 쪼개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창고를 늘리는 거죠. 늘려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읽고 쓰고 사방대 분산시켜서 하는 이 기술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선과 유무선이 통합되는 구조가 앞으로 컴퓨터에서나 로봇 같은 데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선으로 하자면 서로 다른 전파를 갖다가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AM, FM 라디오다 그러면 다른 전파잖아요. 하나씩 우리가 방송을 틀죠. 그러나 전체를 다 수신할 수는 없을까요? 전체를 수신하거나 또는 송신할 수 있다면 주파수 송수신기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동시에 정보를 송신한다면 정보의 통신 도로가 많아지는 거겠죠. 충전도 이렇게 하나의 플러그에다가 충전해가지고 100개의 배터리를 갖다 충전한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느리겠죠, 속도가. 그럼 100개 내가 이렇게 충전 구조를 10개로 서로 다른 전파의 파형을 가진 거 10개로 충전 플러그를 하면은 그렇죠. 각각 충전을 해버리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선 충전이든 무선 충전 방식에서 같이 하겠죠. 또는 무선 충전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의 전파다. 그러면 그걸 같은 방 안에 SKT, KT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같은 회사 거래서 안 울리지는 않잖아요. 호출 번호가 틀리니까 다 스마트폰 번호가 틀리니까 각각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파가 똑같더라도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면 통신 통로가 10개다고 합시다. 10개면 그것도 얼마든지 거기다가 같은 전파를 할지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수신하는 주체가 틀리니까 송수신하는 주체가 틀리니까 각각 이건 내 전화가 아닌데 그러면서 안 받는다 말씀이죠. 네. 자기 전화 번호 호출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전파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10개의 충전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충전 구조가 20개든 40개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잘할수록 좋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제가 이렇게 설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으면 좋죠. 많을수록 더 빨리 충전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은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정보 이동 충전 구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기의 충전 구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보 이동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또 정보 이동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10개든 서로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린 10개든 그리고 한 군데 도로보다는 10군데 도로가 낫다라는 거죠. 수신 구조, 송수신 구조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술 개념을 모든 것에서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CPU를 반도체도 앞으로 무선 통신이 같이 유무선이 섞인 구조 또는 컴퓨터 안에서도 유무선이 섞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TV 안에서도 로봇도 안에서 유무선이 섞인 구조를 전파의 방해만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유선과 무선이 섞인 구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속도에 정보 이동의 속도에 있어서 광통신을 제가 주요 통신 선로로 삼고 광통신에다가 안팎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광통신의 안팎으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해주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여러 겹을 코팅해주면 전파의 간섭과 연로부터도 상대적으로 널널하다 이렇게 하신다. 제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석영실을 갖다가 내심 구조를 가지거나 그다음에 서로 어떤 그 광투가열 90% 이상짜리 합성 섬유율 나일론 90% 이상짜리가 있어요. 그거를 내신 구조로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팎으로 코팅을 주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모든 전기줄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전기에 뭐 피복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동축 케이블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축 케이블에도 반드시 들어가죠.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전파의 간섭으로부터 이렇게 신호를 보호한다는 거죠. 선로를. 그 같은 기술은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 통신 선로는 광통신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고 쓰고 또는 정보를 띄워주고 이거 띄워준다는 것만 무슨 말이냐면 광통신하고 전기적인 부분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맞닿는 경계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이게 정보에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상이 거꾸로 맺혀갖고 뇌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뇌에서 그러면 이렇게 광통신의 주요 선로까지 가고 거울이라 사진 방식으로 또는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거기다 틀어주고 그것을 정보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읽어가지고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전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또 띄워주고 이렇게 다시 또 이쪽으로 띄워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할 거라.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사실상 광컴퓨터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다른 어떤 누구하고 협의한 것이 없이 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인간의 어떤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라는 것은 광이잖아요. 빛을 받아들여서 안에서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뇌에서는 그 생체 전기가 있거든요. 전기적인 방식으로 전기 신경성 끊어지면 뇌는 이렇게 다운돼요. 신경 끊어지면 뇌신경 다운돼요. 그래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뇌에도 생체 전기가 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제가 그거 따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나온 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충전 구조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하다가 로봇도 이렇게 충전 구조 플러스 이 충전 구조는 또 정보 이동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기를 강하게 주면 충전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전기 흐름도가 되는 거고 전기를 약하게 줘서 통신 구조로 가게 됩니다. 전기를 약하게 주면.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이거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정보통신 선로를 삼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정보통신 도로, 정보이동 경로가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위성통신이다 또는 로봇이다 그러면 안에 통신 구조가 딱 또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속도가 늦을 거잖아요. 그러면 10개에서 받아들였으면 내가 그 안에서 각각 10개의 또 다른 정보통신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 이론적으로 10개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선로를 만들었다. 그럼 로봇이나 위성통신이나 컴퓨터 어떤 데서 내부 안에서는 통신 도로가 많아지면 이걸 또 잘게 쪼갤 수 있단 말씀이죠. 하나에 이렇게 짐을 부렸으면은 거기다가 한 개당 10개의 도로를 신설했다고 합시다.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러면 안에는 10개의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는데 10개 하나당 10개씩 도로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100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밑에 또 가지치기로 해가지고 정보를 좀 더 쪼개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로 해서 1-1, 1-1, 1-1-10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시 또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 하려면 1-1, 1-2, 1- 이런 식으로 서브로 가지치기로 해서 또 통신 도로를 또 잘게 아까 지금 10개로 쪼갠 데에서 이제 총 100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또 번호가 한 개당 10개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시 1-1-1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당 또 10개로 세분해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정보를 수신을 했어요. 서로 다른 전파든 같은 전파든. 그럼 여기다가 10개를 정보통신 도로를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서브로 10개의 통신 도로를 또 만들면 이것이 정보가 쪼개지는 과정이 되겠죠. 도로가 많을수록 정보를 잘게 쪼개서 보내는, 그러니까 제 특유의 개념이죠. 동영상을 갖다 하나의 파일을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서 100개의 창고에 저장한다는, 한 군데 저장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런 설계를 CPU든 모든 반도체와 모든 통신 장비는 할 것이다. 로봇 안에서도.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인간처럼 동시에 수행하려면 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광통신 선로를 주요 선로로 삼을 것이며, 거울 방식으로, 거울이나 사진 방식으로 또는 동영상 촬영기 방식으로 정보를 띄워주고, 거기서 전개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읽고 쓰기, 또 다시 띄워주기. 그러면 다시 광통신 선로가 그것을 정보를 보고 다시 띄워준 것을 따라서 정보를 또 이동시킨다. 이런 정보의 입출력 과정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도 이게 수많은 정보의 통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정보를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군데에다 저장을 하는, 수백 군데도 괜찮아요. 네. 그런 저장하는 제 정보통신 이동 방법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10개의 서로 다른 전파의 파형을 가지고 각각 정보를 수신하고 그랬다 그러면 송수신이 가능해요, 둘 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게 10개의 도로를 또 지선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럼 1-1이죠. 1-1-1, 1-1-3, 1-10까지 있겠죠. 그 밑으로 다시 또 하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1-를 깔아주면 정보통신 도로를, 그럼 1-1, 1-2, 1-3 이런 식으로 10개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쪼개면 정보 이동 속도가 잘게 쪼개지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필수적인 기술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것이 정보를 수행하려면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전기의 충전 과정, 잘게 쪼개주는 정보의 이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통신 선로를 실핏줄 같은 우리 몸에도 수많은 신경선이 있어요. 신경선이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뇌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적인 방식으로, 화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은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 선로가 엄청나게 잘 깔려야 돼요. 그것은 정보통신, 뇌에도 전기적인 힘으로, 에너지를, 전기적인 힘을 줘야지 근육이 움직이죠. 그것도 있지만, 전기적인 방식으로 신경선은 일종의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신경선이 잘리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 방식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통신선로 이렇게 가지치기 방식으로 잘게 쪼개버리는 이런 방식, 정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정보를, 동영상 정보를 하나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창고에서 짐을 부리는, 읽고 쓰기, 정보를 읽고 쓰기 하면 발열이 없고, 순식간에 전기적인 낭비가, 발열이 없기 때문에 엄청 전기적인 낭비가 없어지고 정보가 순식간에 처리가 되겠죠. 이런 방식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정보의 통신 이동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동과 저장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당근 반영합니다. 이게 전기도 하나의 어떤 충전 플러그가 하나보다는 10개가 낫다는, 10개 밑에 다시 충전 플러그를 10개를 또 넣는다면, 여기서 하나가 이게 전기를 충전을 갖다 각각 배터리가 하거나, 작은 배터리가 무수하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밑에 이것을 또 이렇게 전기선을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또 충전 구조를 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전기를 잘게 쪼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게 쪼개주기 위해서는 전기 이동 통로, 전기선의 숫자가 섬세하게 실핏처럼 많아야 된다는 제 이론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빠르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우리 몸체를 가르고 0.1cm나 그 이하로도 0.0001cm도 가능하겠죠. 반도체나 더 깊은 구조에서나 모든 정보의 이동에서도 그렇지만 전기적인 흐름을 제어를 하려면 굉장히 날이 갈수록, 그렇죠, 전기선의 숫자가 실핏줄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 이론. 그렇게 되면 전기를 이렇게 잘게 분할하는, 쪼개는 전기도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는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충방전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는 어떤 번개를 할지라도, 번개 같은 큰 전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군데서 전기를 받아들여서 저장을 곧바로 하지 않고 곧바로 밑으로 이화신공, 예, 이것을 흘려보내는 기술,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흘려보내는 이 기술을, 그렇죠. 이게 밑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런 전기선을 갖다 연결해서 수없이 가지치기로 작은 전기선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정보를 쪼개는 기술 얘기했었죠. 동영상 하나를 100개로 쪼개서 100개 정보 이동 통로를 정보 이동 도로를 따라서 100개 창고에서 이렇게 저장, 그러니까 읽고 쓰기를 한다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다. 이론이 1000개도 상관없어요. 네, 1000개도 2000개도 10,000개도 상관없고 10,000개로 쪼개면 어떻습니까? 쪼개는 기술, 전기를 잘게 밑으로 서브로 내려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작은 전기선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쪼개는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2차 전지를 가지고 가정에 비상 어떤 그 전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 때 2차 전기를 가지고 2차 전기 1000개를 가지고 2차 전기 500개를 가지고 또는 100개짜리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묶을 때, 그렇죠. 이런 기술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게 큰 전기선과 작은 전기로 쪼개는, 그런 1000개다 그러면 각각 언오프 구조가 있고 각각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충방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1000개에다가 각각 다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1000개에다 동시에 충전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할 때도 받아들이는 어떤 충전 구조에 있어서도 전기를 신속히 흘려보내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충전 플러그가 하나보다 10개가 낫다. 하나보다 10개보다는 100개가 낫다는 거죠. 동시에 충전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이 신속히 전기를 잘게 쪼개서 흘려보내서 빠르게 1000개에서 동시에 충방전하는 이런 구조가 들어가야 돼. 이런 이제 2차 전기나 2차 전기로 이거를 이런 배터리, 가정용 배터리나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한전 같은 데서 불이 갑자기 나갔다면 주요 전기선에 연결하거나, 이게 스위치 언오프 방식으로, 아니면 컴퓨터나 냉장고에다 언오프하고 야외에도 갖고 와서 휴대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기다가 2차 전지 중에서는 리튬 전지가 좀 비싸죠. 그럼 리튬 전지 플러스 싼 2차 전기, 이걸 두 개를 섞은 구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간단한 이런 건전지로 100개, 1000개로 해가지고 큰 단위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것도 배터리로, 이런 것도 배터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100개, 1000개를 모여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배터리를 2차 전기나 이런 것을 묶어서 병렬 단위로 해가지고 수많은 숫자를 묶어서 가정용 비상전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현대기아차도 할 듯한데 제 기술이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를 격벽 시스템하고 냉난방 하는 거, 그것도 제 특유의 기술인데 YTN에서 보도하더니 어떤 중소기업자 하더니 현대기아차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행체의 어떤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적인 방식은 좌우에 틀린 회전수를 줘가지고 그 화목나 연료소를 갖다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타면 많이 탄다.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구조는 없다. 그러면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또는 수소 산소든 연료가 뭐가 됐더니 적게 주면은 프로펠러 회전수는 적게 들어가고 많이 주면 프로펠러 회전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론입니다. 그걸 따라서 많이 주는 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 이렇게 조향 장치. 그리고 가변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가변 프로펠러로 해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기술을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 그거 제 기술인데 기술 똑같아요. 또 다른 거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회전축에다가 이게 어떤 약간 두텁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가지는, 이렇게 해서 회전이 굉장히 잘 되게 하는 기술, 모든 모터 기술, 헬리콥터, 드론, 프로펠러 돌리거나 가정용, 산업용 모터 돌리거나 자동차 회전축 돌리거나 이럴 때 커넥팅 노드에 들어가. 그럼 파워 굉장히 잘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이런 드라이버에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돌려줍니다. 모든 회전축 기술은 이게 다 들어가요. 변속기 회전축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로봇이나 앞으로 모든 정보 이동 통신 또는 전기의 충전, 충방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로봇에 있어서도 앞으로 실비추처럼 모든 신경격의 전기줄이 이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필수적이다는 거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정확하게 모든 것에 필요한 힘을,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시간적으로 그 상황별로 이렇게 틀리게 주는 기술,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빗줄 같은 전기줄 기술이, 전기줄이 작은 전기 단위로 인간의 몸에 곳곳에 신경선이 퍼져 있듯이 그와 같이 퍼져야 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투박한 움직임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밀한 움직임, 정밀한 움직임을 가진 로봇은 시장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퇴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동이든 정보의 저장, 읽고 쓰기, 정보의 처리든 또는 전기의 충방전이든 실빗줄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통신 도로를 따라서 또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한 개 파일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도를 따라서 100개의 창고에 짐을 부려놓는다. 정보에 읽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발열도 없겠죠. 전기가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도 내가 100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100개의 전기선을 가지고 100개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동시 충전 구조가 되겠죠. 100개의 배터리라고 하면.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이동이나 전기의 충전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꼭 쓰일 거라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